자, 제가 스포 15조 그 중에서 국가적 주택 공급을 이야기하니까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주변에다가 이야기를 좀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한다. 특히 좀 있는 분들, 본인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맹목적으로 마치 이것이 무슨 사회주의적 무상 공급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또 이 내용을 따져보려고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반대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심리의 배경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이 저런 식으로 국가가 싸게 평당 700에 국민들한테 보급을 하면 그것이 자신의 재산의 가격에 하락을 가져와서 피해가 올까봐 반대하는 것이 아닌지, 그거겠죠. 그게 아니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그런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겁니다. 자, 요즘 집 때문에 야단이 났습니다. 월세 사회라고 말을 해서 뒤집어졌는데 사실은 최경환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월세 사회로 간다, 받아들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마다 월세를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좌우를 막론하고요. 자, 월세라는 부분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오고 서민들이 그야말로 자산 축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인가. 미국뿐만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월세가 너무 세서 어제 어떤 분이 이 댓글로 달아주셨더라고요. 런던 교회의 집값이 한 3,000불 정도까지도 간다. 그래서 런던에 지금 중산층이 기본으로 한 4,000불 안팎 받는데 그런 사람들의 임금 수준으로 감당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출퇴근에 2시간이 기본이고 그것이 영국 사회에 이 서민들이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계급을 만들고 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는 이 세가 굉장히 세고 주인이 세대로 올 사람을 면접을 보고 그리고 이 세를 줄 때는 깐깐하게 이렇게 중간 점검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한 번씩 보러 올 때마다 얼마나 긴장하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이렇게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이건 서구 사회가 낳은 매우 나쁜 폐단적인 측면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구 사회에 일어나는 포퓰리즘 운동이나 브렉시트 또 트럼프 당선 등과 같은 서구 사회에 지금 오랫동안 내려온 이 전통이 해체되어 가는 이런 대반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월세 사회로 가는 이 세상, 또 더 나아가서 집을 가지고 평생의 계급을 나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집이 가장 좋은 투기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주택 문제로 엄청나게 많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고통을 받고 청소년들 대부분이 고통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해결 방법을 만들지 않는 좌우 정권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좌우의 농객들, 전 전부 다 사기라고 보고요. 이런 배경에는 한국 사회에 자신이 중상층에 있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강한 반대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 국가적 주택 공급에 대한 굉장히 강한 어떤 이 상층의 저항을 낳고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언론조차도 이런 국가적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철저히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자, 어제 어떤 이 언론 기사, 월세와 관련한 언론 기사에 월세는 대중의 저축의 기회를 말살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 정부가 정책을 세우려면 월세로 낭비되는 대중의 자금이 없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황장수가 주장하는 국가적 주택 공급은 대중의 장학금이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고안된 대중을 위한 정책이다. 앞으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말을 했어요. 4천만 원에 분양을 하면 과연 서민이 그 집을 살 수 있나? 답은 공급을 어느 정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평당 700만 원에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데 있다. 황장수 서포 15조에는 평당 700만 원의 서민주택 공급이 제1조로 최상위에 올려놓고 실행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관심을 갖고 봐라.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자, 저는요, 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도 아파트 공사의 제일 말단 하청이 평당 350만 원에 하청이 되고 있다. 350만 원이면 내가 짓겠다라고 말하는 건설업자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대에 아파트 짓는 부분은 크게 기술이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땅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용적률을 높여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울 도심에도 보면 박원순이 거부한 수많은 오래된 허물어지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요, 국가가 적정한 가격에 사들여서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되는 데를 왜 건설업자가 또 지역의 그 시행자가 또 무슨 주택조합이라고 정체가 불분명한 이런 불투명한 사람들이 그걸 주도하게 합니까? 그럴 게 아니라 국가가 그 땅을 다 사들이고요. 재개발할 부분을요. 그래서 국가가 거기에 싼 가격으로 아파트 짓는 노하우를 제시하고 그리고 공개 경쟁을 붙여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그걸 따내도록 해서 국가가 감독, 감리를 하고 엔지니어링까지 하고 업자가 짓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평당 700, 그 중에서 땅값은 평당 200으로만 넣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요. 그렇게 국가적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에서만 용적률을 높여야지. 지금 대안으로 놓은 게 골프장이고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것은 특정 업자들만, 재벌 건설업자들만 배를 불려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게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에 본인이 기득권이고 상류층이고 좀 살만하고 강남에 사신다는 분들이 우리 사회가 그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재생산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출산율도 올라가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비록 이런 정책의 결과에 따라서 집값이 조금 하락하더라도 민간의 수요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집을 때문에 고생하는 서민들에게는 국가가 주택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말하면 강남 같은 데 집값도 조금씩 다 내려가겠죠. 서울 시내에 거품이 낀 집값도요. 그걸 감수를 하고라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여기에서 뽑아 먹을 수 있을 만큼 무한대로의 이 부동산 차익을 뽑아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 집을 사는 누군가가 치러야 될 대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능한 한 최대의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대한민국이라면요. 저는 대한민국이 오래 존재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평생의 집이라고는 쳐다볼 수 없는 젊은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요. 한 7평, 10평짜리 조그마한 오피스텔, 실제 평수는 뭐 서너 평밖에 안 되겠죠. 그런 걸 주인한테 타치받지 않고 어떻게 예쁘게 꾸미는가 하는 소확행들이 그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언젠가 그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는 날
대한민국 사회가요,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가 득세하고 북한에 호응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회가 폭등과 그야말로 이 거리가 이 폭도들로 넘쳐나고 그리고 극단적인 양극화에 대한 대중적인 저항이 폭력적으로 가해질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강남의 그 비싼 아파트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사회가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것이 금융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일부 대기업까지도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은행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경제 붕괴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공황 같은 상황이 오게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가 거진 상황에서 이 코로나 같은 사태가 오고 장기 침체가 되고 디플레이션이 오래가면 결국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폐업이 날 거고, 그럼 은행에 빌렸던 수많은 돈들을 다 떼먹게 될 거고,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20, 30, 40대들이 그 집값을 직장에서 퇴출되면 갚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서 부도가 나는 IMF 때 같은 상황. IMF 때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망했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집값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기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는 모든 이런 가치에는 가격이 있지만 가치를 벗어나는 이상적인 이런 가격 상승은 결국은 가치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아파트 가격,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원래의 가치에 비교해서 아주 높게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져 있고, 이것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나마 기득권이고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개혁을 하도록 있는 사람이 사회개혁에 앞장서야 그 사회가 서로 간에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있는 자가 무한대의 이익을 갖다가 착취하겠다고 그렇게 이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이나 배려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그 사회는요,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고요? 지금 20대, 30대를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40대, 50대가 될 때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들이 소비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월세에 다 돈을 뜯기는 저 사람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이 사회는요, 다수가 표를 던지는데 나중에 저 사람들이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표를 던져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이 사회는 상식과 합리로 서로가 양보를 하고요. 그리고 극단에 내몰리는 사람들을 손을 내밀어서 안아서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것이 국가적 주택 공급 평당 7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제공하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제공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국가가 싸게 노하우를 가지고 제공을 하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착취적인 월세 사회가 사라져야만이, 그리고 그들도 집을 외상이라도 일단 확보하고 그 다음부터 갚아 나갈 때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존을 위한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진 자가 무한의 탐욕을 가지게 될 때, 지속할 때 이 사회는 어디서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